신생아들도 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갑상선에 나오는 호르몬이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또 하고 그냥 별거 아니네 넘어갈 수 있는 증상들일 수도 있어요. 갑상선이 모자랄 때 요드가 모자라서 이렇게 된다. 갑상선이 보통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와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들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소아 내분비 클리닉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현영 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렵게 안녕하세요. 모셨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쁜 분을 모셨어요. 지금 네. 출연을 못 하실 정도로 이렇게 계속 그렇죠. 바쁘셔가지고. 섭외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소아 내분비 질환에서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내분비 클리닉은 어떤 곳이고 주로 어떤 이제 질환을 맞이하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내분비 클리닉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들 크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확인하려고 오세요. 좀 작은 아이, 키가 잘 크고 있는지 성장도 궁금하면 오시고, 좀 빨리 크는 것 같고 사춘기가 빠르지 않나 걱정될 때 성조숙증을 또 확인하고 싶을 때도 진료를 볼 수 있고, 요즘에 또 체중이 갑자기 늘어서 비만인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한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실 때 오고,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이런 자세, 체형의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오늘 할 주제인 갑상선, 당뇨 이런 것들도 진단 가능하고요. 많은 일을 하네요. 일단 뭐 갑상선 질환으로 하면은 제가 생각해도 어른들만 걸리는 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소아에서도 그 갑상선 질환이라는 게 자주 있는 편인가요? 빈도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소아에서 발생하는 갑상선 중에는 그래도 좀 들어보셨을 만한 것들은 선천성 갑상샘 저하증 이런 것들도 빈도가 그래도 2,000명, 4,000명에 1명 정도는 있는, 그래도 선천 질환 중에서는 좀 빈도가 꽤 있는, 예, 또 크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사춘기 청소년기에 또 진단이 또 되는 뭐 갑상선 저하증 중에 하시모토 갑상선염, 뭐 그레브스병, 항진증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성인하고 비슷하게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갑상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갑상선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제 우리가 목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울대 밑에 있는 나비 모양이 한 2-3cm 정도 되는 크기이고, 갑상선에 나오는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할 때 우리가 근골격계 또 중추신경계 이런 데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또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열을 생산해서 어떤 기초 대사 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도 하고, 심혈관 기능을 유지시키고, 또 골격, 또 지방, 이런 대사, 근육 대사, 또 이런 조혈 기능이라 해서 빈혈을 또 예방하는 그런 기능들도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기간. 네, 엄청 중요합니다.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 중에 네, 하나네요. 네. 그렇죠? 갑상선이 보통 이렇게 들어서도 보이지 않아야, 나비 모양으로 보이지 않아야 정상이고, 고개를 들었을 때 이제 만져진다거나 모양이 이제 보이면 이제 그건 이제 갑상선 비대가 있다 해서 1단계를 줍니다. 자, 그럼 갑상선 질환 중에 이제 항진증이라는 게 있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신생아들도 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 차이가 뭔가요?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이제 부족하면 이제 저하증이고,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또 많으면, 과도하게 많으면 항진증 이게 되는데, 이제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위를 못 참는다거나 뭐 무기력하고 뭐 변비가 좀 온다, 뭐 체중이 좀 는다, 그리고 또 성장이 또 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근데 반대로 이제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대사율이 높아지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하니 맥이 빠르고 땀이 나고 예민하고 감이 나고, 그리고 체중이 이제 반대로 또 빠지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또 증상을 들어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유심히 신경 쓰지 보지 않고서는 그냥 별거 아니네 넘어갈 수 있는 증상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로 선생님한테 환자가 올 때 네. 이런 증상으로 왔습니다. 뭐 이렇게 네. 보통 환자들이 찾아오는, 아니면은 우연한 검사할 때 우연히 이제 이런 기능 저하증 항진증을 알게 되는 경우일까요? 요즘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좀 많이 피곤하다거나 또 때로는 애들이 좀 잘 안 큰다거나 좀 살이 찌는 것 같다거나 갑자기 비만해지거나 이럴 때 꼭 갑상선 호르몬을 사실 체크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체크를 했을 때 대부분은 또
기능이 정상이긴 하지만 또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확인이 되기는 하고, 특별하게 봤었던 케이스 중에는 갑상선 항진증은 거의 이제 고이터라고 해서 갑상선 비대가 거의 다 있어요. 항진증일 90% 이상.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이제 거의 갑상선이 커져서 그걸 이제 우연히 씻기다가 내지는 이제 엄마 여기가 불편해해서 알게 되어서 이제 진찰을 보러 오시는 경우들이 항진증은 좀 많고, 사춘기 때 원래 발병률이 그때가 높기 때문에 사춘기 때 가뜩이나 예민하고 좀 가민하고 성격적으로도 충동적이고 이럴 때에 항진증의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우리가 애가 요즘에 사춘기 때문에 성격 변화가 온 줄 알았다라고 해서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기가 사실 어렵다. 그러면 이게 오는 게 복불복으로 오는 건 아닐 거고, 이런 병에 걸리는 원인은 뭘까요? 이제 원인을 좀 나눠 보면 선천적인 게 있고 또 후천적인 게 있는데, 이제 선천적인 갑상선 저하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아과 의사로서 어렸을 때부터 갑상선 약을 먹고 있어요라고 이제 보셨던 이제 그런 아이들인데, 선천적으로 갑상선이 이제 발생하는 과정에서 갑상선이 없다거나 아니면 형성이 좀 저형성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 있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쭉 선천성 갑상선 저하증이 진단돼서 먹고 있게 되고요. 이제 그 외에는 그냥 호르몬 자체가 합성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뭐 유전자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고, 우리가 커가는 성장기 청소년기 때 잘 진단되는 후천적인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은 자가 면역 항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자기 갑상선을 이제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연히 이제 그 시기에 발병돼서 자가 면역 기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이들한테 갑상 질환이 어른에 걸리는 것보다 더 위험할까요?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선천성 갑상선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생아 때 태어나면 신생아 대사 검사를 하잖아요. 발바닥에서 하는 그 검사. 이제 그 검사에서 한 가지 항목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이제 수치인데, 이제 그때 그 검사를 꼭 해야 하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신생아 때 갑상선 호르몬을 잘 가지고 있어야 지능이라던가 골격계, 중추신경계 발달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인지 기능, 지능, 주의력, 그다음에 또 청력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직후에는 또 엄마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사실 없는데, 대사 검사에서 확인이 되어서 빨리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주면 이런 인지 기능이나 발달하는 데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네, 심사 해주니까 중요합니다. 되게 다 걸러지긴 하겠네, 이거는. 대부분 걸러지는데, 이제 대사 검사 결과를 나오는데 통보받는 시간들이 보통 걸리죠. 보통 20일 전까지 갑상선 보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어머님들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하시다 보면 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뭐 갑상선이 모자랄 때 요드가 모자라서 이렇게 된다. 근데 나도 그거 들어봤어. 요드 그렇죠. 좋지. 그러면 요드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갑상선 질환을 일으킨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는 1차 재료가 요오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오드는 당연히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 이런 거 많이 먹기 때문에 식품으로 많이들 충분히 흡수가 되어서 저하증이 많지 않지만, 요오드를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갑상선에 저하가 올 수 있는 것도 일부분은 맞기는 합니다. 너무 요오드를 많이 과하게 섭취했을 때 그럼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걸 이제 과잉 생산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 자가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저하증이 발생하게 돼버려요. 그냥 보통의 대개 사람들이라면 그냥 요오드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하증인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선천적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 경고로 약을 먹고 있고, 물론 이제 청소년기 진단된 아이들도 저하증은 똑같이 약을 먹습니다. 하루에 한 번 공복에 아침이나 저녁에 잘 챙겨 먹습니다. 또 항진증은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도 있는데, 단순하게 약물로 잘 안 되고 기능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방사선 치료 또는 뭐 드물지만 수술 이런 것도 방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갑상 질환이 완치가 되는 병이겠죠? 완치가 가능한 사람도 있고, 몇 년 정 3, 4년 치료를 하면 이제 실제로 호르몬 기능도 정상적으로 되어서 좀 약을 끊어볼 수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일부는 이제 거의
거의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조금 버겁긴 하네. 그래서 이런 갑상선 질환은 이제 조기 진단으로 이제 손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식습관 같은 게 조금 개선하면은 이런 갑상선 질환을 좀 더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이게 자가면역 기전이다 보니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그걸 예방하긴 어렵지만 이런 면역력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미리 예방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생각나는데 우리 몇 년 전에 환경 호르몬 그때 막 이슈되는 적 있었어요. 무슨 뭐 컵라면 용기 네네. 뭐 스티로폴 용기 해가지고 혹시 환경 호르몬 이런 게 이런 갑상선 질환에 뭐 연관이 있다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근데 환경으로만 대한 영향은 모든 내분비 질환에 모든 거 있는 있는 것 같아요. 복합적이다 하고 특히 뭐 성장, 사춘기, 성조숙 모든 거에 환경 호르몬 영향은 원인적인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 있었던 아이들, 약 먹고 있는 애들은 뭐 특별하게 주의하면서 복용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소화해서 애들 철분제도 많이 먹고요. 그렇죠. 그렇죠. 몸에 좋은 콩, 칼슘 이제 많이 먹는데 무기질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이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분제나 칼슘 이런 것들 먹을 때는 그 기간에 뭐 아주 철분 결핍이 있지 않다 그러면 좀 피하기도 하고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 약 먹고 한 4시간 이상 이후에 영양제 먹고 철분제 먹고 하시면 됩니다. 네. 엄마가 갑상선 질환으로 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유수유를 해야 되는 경우에 모유수유로 인해서 전달되는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모유수유는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중요한 정보네요.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김혜령 원장님을 모시고 자, 소화 내분비 질환 중에 갑상선 질환 중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또 내분비 질환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있죠. 일단 말씀드릴 테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고맙습니다. 완비였습니다. 춥고 기운도 없고 춥고 기운도 없고 나 떨려.